안녕하세요, 코리안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겟 데이트 펀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펀드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K나 403B 그리고 IRA를 하시면서 이러한 펀드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도 이전에 영상을 만들면서 이런 펀드가 나올 때마다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는 여러 군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델리티 같은 곳에서는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프리덤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찰스 슈왑에서도 타겟 데이트 펀드가 있고요. 어메리칸 펀드에서도 리타이어먼트 펀드, 이런 식으로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타겟 데이트 펀드 안에 들어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많은 회사에서 타겟 데이트 펀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은퇴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인기가 없고 잘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도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닝스타에 나온 뉴스가 되겠습니다. In praise of target date fund, 타겟 데이트 펀드를 찬양하다, 조금 더 매끄럽게 번역을 하자면 타겟 데이트 펀드를 칭찬하고 장점에 관해서 나온 뉴스가 되겠는데요. 내용을 보면 TDF의 타겟 데이트 펀드의 줄임말이 되겠죠.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싫어하는 이유로는 one size fits none, 이 한 펀드로서 그 사람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는 없고요. 자기 회사만의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expensive, 즉 운영 보수가 비싸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이 펀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랑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 관해서 반대하는 이러한 글을 4월 23일경에 기사가 나온 적이 있고요. 역시 또 모닝스타에 관한 글이 되겠습니다. Latest Attack on Target Date Fund, 역시 이 타겟 데이트 펀드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과 리서치 페이퍼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글을 쓰신 존 레켄텔러 분께서는 여기에 관해서 나는 firmly disagree, 이 리서치 페이퍼의 내용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가 가지는 장점과 잘 쓸 수 있는 그런 점에 관해서 나온 두 가지 기사인데요. 어떻게 하면 타겟 데이트 펀드를 잘 쓸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겟 데이트 펀드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뱅가드 경우에는요, 타겟 리타이어먼트 펀드라는 그러한 이름을 쓰는데요. 회사마다 이름은 조금씩 달라도 이런 펀드를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401K나 IRA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타겟 리타이어먼트 펀드 2020, 타겟 데이트 펀드 2030, 프리덤 펀드 2040, 이런 식으로 타겟 혹은 리타이어먼트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뒤에 연도를 의미하는 숫자가 쓰여 있으면 이것이 바로 타겟 데이트 펀드가 되겠습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를 소개할 때 보통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나오고요. 혹은 여러분께서 출생한 연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나이 혹은 은퇴하고 싶은 나이에 맞춰서 드는 펀드가 되겠습니다.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2021년입니다. 40대 정도에 되시는 분들이 1973년에서 1977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 20년 후에 은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펀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 TDF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동 분산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전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all-in-one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만능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즉, 이 펀드 하나만 사시면 별도의 다른 펀드랑 투자 상품을 추가로 사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 리밸런싱이 되겠습니다. 나이 혹은 은퇴 연도에 맞춰서 펀드를 하나 고르시면요, 그 해당되는 연도가 다가오고 은퇴를 하실 때까지 펀드 매니저가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고 리밸런싱을 매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투자 상품이 너무 주식 위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안전자산인 채권을 더하여 주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펀드를 하나 선택을 하여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20년 후인 2040년 정도쯤에 은퇴를 하실 분들이 계신다고 가정을 하여서
뱅가드 타겟 리타이먼트 2040 펀드 VFORX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펀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펀드 서머리 페이지를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를 해서 2038년에서 2042년 사이에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펀드가 되겠습니다. 보통 펀드 종류를 이야기할 때는 라이프 사이클 혹은 밸런스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뱅가드 타겟 리타이먼트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 운용 보수가 0.14%가 되겠는데요. 이 펀드에 $10,000를 투자하였을 때 14달러가 펀드 매니저한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0.14%가 그다지 비싼 비용은 아닌데요. 굉장히 펀드 운용 보수가 싼 인덱스 펀드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 보일 수도 있는데요. 뱅가드에 따르면은 다른 비슷한 종류의 펀드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70% 정도 더 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펀드 안에 여러 개의 펀드가 모여져 있고 자동적으로 리밸런싱이 되기 때문에 S&P 500 인덱스 펀드, 토탈 스탁 인덱스 등의 펀드보다는 조금 더 펀드 운용 보수가 비싸게 나옵니다. 대부분의 뱅가드의 펀드가 $3,000 미니멈을 요구하는데요. 타겟 리타이먼트 펀드 경우는 $1,000가 미니멈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펀드에 들어가기는 쉽겠고요. 이외에 다른 회사에서 제공하는 펀드의 경우는 조금 더 쌀 수도 있겠습니다. 펀드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펀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주식, 채권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펀드 안에 다른 펀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스타 펀드를 설명시켜 드리면서 간단하게 커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펀드 오브 펀드가 되겠습니다. 회사마다 타겟 데이트 펀드를 운영하는 법이 조금 다른데요.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의 펀드를 넣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더 많은 양의 펀드를 넣어서 10개, 20개까지 펀드를 다양하게 넣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뱅가드 경우는 현재 5개의 펀드를 넣어놨는데요. 미국 전체 시장을 대변하는 토탈 스택 펀드, 해외 시장 전체를 대변하는 토탈 인터내셔널 펀드, 미국 내 채권 시장을 대표하는 토탈 본드 마켓 펀드, 그리고 해외 시장을 대표하는 토탈 인터내셔널 펀드 2개를 포함해서 현재 5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포함되어 있는 퍼센티지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요. 미국 내 주식 48.60%, 해외 주식 32% 포함하여서 거의 80% 가까이가 주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20% 정도가 채권으로 포함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연도의 타겟 데이트 펀드와 비교를 하여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포트폴리오는 타겟 데이트 2030, 타겟 데이트 2040, 타겟 데이트 2050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비교한 것인데요. 아래로 갈수록 커지지만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2050 펀드의 경우에는 30년이 더 남아있는 것이 되겠고요. 2030 경우는 10년 뒤에 은퇴를 하는 분들이 들으시는 펀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포트폴리오가 밑에서 위로 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은퇴 연도가 더 많으면요. 거의 90% 가까이 주식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시간이 점점 더 흐르면서 은퇴 연도가 다가올수록 빨간색 주식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요. 파란색 채권, 초록색의 캐시의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2040 펀드에서 80% 가까이의 주식이었는데요. 10년이 지나면 주식의 비중이 65%, 그리고 채권의 비중이 33%로 확실히 더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은퇴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잘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채권과 현금 비중을 더 늘려주게 되고요. 은퇴 날짜가 다가왔다고 해서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마다 조금 다르겠지만요. 뱅가드 경우는 목표 연도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계속 조정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2040년도에 은퇴를 하신 분들은 2047년까지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안전하게 조정을 해주게 되겠고요. 최종 목표는 나중에 보여드릴 것인데 리타이어먼트 인컴 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펀드 경우에는 주식이 30%고요. 채권이 70%로 확실히 채권의 비중이 2배 이상 많은데요. 이렇게 될 때까지 은퇴를 하시고 나서도 7년 동안 계속해서 조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VFIAX, 뱅가드 S&P 500 펀드와 지난 10년간 수익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많아서 조금 헷갈리는데요. 가장 위에 보이는 것이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 500개로만 이루어진 100% 주식인 S&P 500 펀드가 되겠고요. 그 밑쪽으로 보이는 것이 2050, 2040, 2030 펀드가 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수익률을 보면은요, 아무래도 주식이 많이 포함된 S&P 500 펀드가 플러스 285%를 기록하여서 $10,000가 38,500달러로 불어나게 되었고요. 이외에 뱅가드의 타겟 리타이먼트 펀드는 주식이 많은 숫자부터 하여서 2050 펀드가 171%, 2040 펀드가 164%, 2030 펀드가 139%의 수익률을 기록하여서 $10,000가 27,000달러에서 23,000달러 정도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채권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주식 100%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수익률이 떨어져 보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타겟 데이트 펀드를 조금 꺼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을 100% 들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더 유리한데 왜 굳이 타겟 데이트 펀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사실 타겟 데이트 펀드의 경우는 수익률을 보고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은퇴할 연도를 위해서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주고 경기가 안 좋고 주가가 떨어질 때 그만큼 방어를 해주는 것이 목표거든요. 다음 화면에서 조금 더 다른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그래프는요, 뱅가드 타겟 리타이먼트 인컴 펀드, 은퇴하고 나서 7년 동안 운영이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바뀌게 되는 펀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타겟 리타이먼트 인컴 펀드가 되겠는데요. 펀드 기호는 VTINX가 되겠습니다. 이 펀드의 포트폴리오는 30%가 주식이고 70% 채권이 되겠는데요. 2020년도에 이 펀드에 $10,000를 넣어놓은 것과 S&P 500 펀드에 $10,000를 넣어놨을 때 그 $10,000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3월, 4월달경에 코로나가 있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주식 100%로 이루어진 VFIAX 같은 경우는 거의 30% 가까이 하락을 하여서 $10,000가 7,000달러로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채권의 비중이 높아서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었던 리타이먼트 인컴 펀드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가 줄어들어서 굉장히 방어를 잘 하였습니다. 물론 뒤쪽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회복을 하여서 S&P 500 같은 경우에 그만큼 더 회복을 많이 하였고 리타이먼트 인컴 펀드 같은 경우에는 10%로 회복을 하였는데요. 문제는 은퇴 후에는 돈을 계속해서 빼서 쓰시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가만히 가지고 있었을 때 불안한 수익률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은퇴한 후에는 추가 수입이 없거나 굉장히 적어지게 되므로 가지고 계신 돈을 잘 운영하여서 소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모아놨던 돈이 30% 가까이 떨어지시면요, 그 사이에도 지속해서 돈을 계속해서 빼쓰기 때문에 그만큼 회복이 굉장히 더 더디게 됩니다. 게다가 고정으로 나가는 돈의 경우에는 펀드 가격이 많이 하락하였으므로 그만큼 더 많은 펀드를 팔으셔야지 필요한 금액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1월 1일에는 10개만 팔으셨으면 되었는데요. 그만큼 가격이 더 하락하였으므로 이때는 13개를 팔으셔야지 필요한 고정 지출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복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수를 팔으셔서 충당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계속 쓰셔야 한다고 하셨을 시에 그림과 같이 30%의 타격을 맞으시면 예상보다 더 일찍 원금을 소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와 비교하여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된 타겟 리타이먼트 인컴 펀드의 경우에는 10%의 타격만 있었고 서서히 회복을 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비를 하더라도 줄어드는 경사가 훨씬 더 완만하게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팬데믹 기간에 계속 일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지속해서 투자를 한 401k, IRA의 돈이 많이 불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지만요, 이 시점 전후를 하여서 은퇴를 하여서 계속 소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돈을 소비하는 것이 그만큼 더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지고 계신 돈을 조금 더 오래 쓰실 수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TDF 경우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개인에 맞게
잘 활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01K나 IRA 등을 하셔서 이미 TDF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댓글이나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주식 펀드와 비교해서 수익률이 조금 더 낮아서 이것을 계속 가지고 계셔야 하는지 다른 펀드로 바꿔야 되는지 조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이 아직 자신이 없으시고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이런 분들은 타겟 데이트 펀드를 하셔도 좋은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은퇴 연도에 숫자를 조금 더해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0대 정도가 되어서 2040 펀드에 돈을 넣으라고 웹사이트에서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실 분들은요. 2045 펀드나 2050 펀드를 들으시면요. 조금 더 주식 위주로 운영을 하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잡아준 연도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서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 본인께서 은퇴하는 연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굳이 펀드를 팔거나 성급하게 바꾸시지 말고요. 여러분께서 사시고 싶은 주식 펀드를 조금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40 펀드를 이미 가지고 계시고요. 여기에 S&P 500 펀드나 토탈스탁 펀드 혹은 성장주 위주 펀드로 조금 추가를 해주시면요. 주식의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섹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기술주 위주 테크놀로지 섹터를 좋아한다. 나는 에너지 섹터를 좋아한다. 혹은 ESG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가지고 계시는 TDF 펀드에 추가를 조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401K에서 100%로 TDF 펀드로 간다고 하시면요. 다음부터 나오는 페이책은 80%는 TDF, 20%는 S&P 500 펀드 이런 식으로 조금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DF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타겟 데이트 펀드를 사고 싶어도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못 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타겟 데이트 펀드를 참고를 하셔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하시는 은퇴 연도가 있으면요. 뱅가드 타겟 데이트 펀드, 피델리티 타겟 데이트 펀드를 참고를 하셔서요. 이 펀드는 70%가 주식이고 30%가 채권이니까 추가로 채권 혹은 채권 펀드, ETF 등을 사셔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비슷하게 조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은퇴 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은퇴를 하셨거나 해서 더 이상 추가 불입이 불가능하고 가지고 있는 펀드를 잘 운영하셔야 하는 분들은요. 이런 포트폴리오를 본인에 맞게 잘 운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은퇴까지 태워줄 땡땡땡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승용차라고 말을 했는데요. 굉장히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특정한 ETF나 투자 상품보다는 조금 멋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출근할 때 써도 되고 아이들 픽업할 때 써도 되고 장 볼 때 써도 되는 무난한 승용차입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아보시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맞게 쓰시면요. 은퇴 자금을 모으고 그리고 그 모아놓은 돈을 안전하게 운용을 하게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상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타겟 데이트 펀드 TDF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